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특히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경험이 있어서 북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계속 언급하곤 했었죠. 그러던 중 결혼 후 장기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유산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찾아와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 임신과 출산은 순탄했지만 아이가 몸이 약해서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육아휴직으로 돌보기 수월했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서 걱정이 늘었고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면 어떨까 제안했고 경제적인 부담과 남편의 물질적인 안정을 고려해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 남편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지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전념했던 것은 절대 잘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의 의견 충돌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벌이 및 업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험업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여성들이 보험을 판다는 것이 이상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죠. 그렇게 동네에 있는 남성들에게 보험을 팔려고 하며 비위를 맞추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 민주 누나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어머니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간호 자격증이 있으니 간호사로서 일을 찾기도 쉬울 겁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군요. 남편은 고민 끝에 보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 고객은 부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여러 내용을 공부한 결과인데 어머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가입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추천 덕분이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인맥을 이용해서 보험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과 친지, 집에 이미 다 가입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께서 자신들의 고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괜찮아요. 결국 저희가 한대호라며 의지하시더라고요. 허가받고 가나 어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달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바쁘자마자 도와주러 왔는데 그 덕분인지 남편의 수입은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일하기 전에 가게가 좋지 않았어요. 명절에 막대한 결혼버스 그램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 업무를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남편이 시어머니를 더 찾거나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서서히 나빠져만 가고 있었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꾸준히 나의 가정을 부당하게 비판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 가정에 보험이 없다 해서 가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입한 게 있다니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이 어떤 대화에서도 시어머니가 말을 할 때마다 곁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었고 금전적으로 소비할 게 없어 보험에 가입할 돈도 없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로만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더는 반발하지 않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평소에 꺼무셔 두었던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주시려 하거든요. 한 번은 비난하면서도 사위에게 나의 집에 와서 몇 년이나 된 얼굴이랑 병원에서 뵀다고 해서 처음 뵈시나 보다 하셨고 사도는 늙은 나이대에 되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말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얼굴에 투자할 돈 또한 없습니다.
내가 못할 대로 나이를 먹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점점 늙어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시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많이 주름이 있는데 좀 난 게 좋을 거라 무례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거들자도 않았지만 친정어머니는 당황해하셔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시어머니를 막았더니 하고 난 후에는 일부러도 더 말하게 만들었어요. 팔로워 향하가는 길목에서 입은 옷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할 줄 몰라요.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 부인 아성으로 귀가 되는 것도 아닌데 누기선주의 삶을 했다이지만 어때요? 꼭 비싸게 옷을 입어서 먼저 해야만 하나요? 이제 인천에서라도 식민지처럼 예쁜 옷들이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하나 사서 입어보세요. 사돈이 그렇게 다니는 걸로 안락해요. 옆에서 우리의 말을 듣기가 부끄러워하니까 더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후엔 남자들에게 시어머니가 조금 잡는 것만 남았고 남편에게 밀치다라 해도 좋아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리 살 말을 어떻게 되게 말을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고객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객님과의 약속이 있으니 늦지 마세요. 진심으로 빠르게 떠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매프 794, 아직 멀었다고요. 한 10분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옷가게나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시는 게 어때요? 그만 나가주실래요? 저는 먼저 약속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을게요. 말을 하며 억지로 시어머니를 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쟤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와달라고 하셨어요.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뛰쳐갔죠.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검은색을 주었어요. 이게 대체 뭐죠? 내가 아닌데 옷을 모아둔 거야. 버리려고 따로 모아뒀는데 갑자기 사돈 생각이 나잖아. 엄마 말이야? 아마 사이즈가 비슷해서 잘 맞을 거야. 버리는 옷을 저희 엄마가 가져다 드리라고. 왜 본인이 안 입고 버리려고 모아둔 걸 우리 엄마에게 주시나요? 저번에 보니까 있던 내가 다 피하더라. 아니, 너는 딸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너라도 챙기가 잔소리로 해야지. 그냥 봐. 내가 못해 챙기는 거니까 가져가라. 우리 엄마가 무슨 거짓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버리려고 모아둔 옷을 주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가 옷 입고 다니는 게 별로라서 주려는 건데?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버리려고 모아둔 옷이 더 이쁠 것이다. 화장하기도 귀찮아서 얼굴에 주름이랑 기미도 그냥 내놓고 다니는데 옷은 좀 제대로 걸쳐야 사람들한테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다니면 딸인 내가 더 욕먹어. 누가 보면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인 줄 알겠더라. 이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나빠서 저도 한마디 안 지고 꾸울했어요. 쓰레기는 안 가져갈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앞에서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뭐야, 너 무슨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어? 너희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챙겨준다고 해도 그 도들 뜨고 난리를 치는 게 원래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부리더라고. 너도 그러니까 자존심은 어머님이 책임져. 제 남편이 실직해서 보험일을 시작한 후로 더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일로 남편을 구박하기도 했어요. 무시하길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로 오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 대해 또 한 번 무시하면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일은 일부러 피하게 됐어요. 더러워서 피하냐는 속담을 마음에 새기고 있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가더라고요. 옷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남자가 시어머니처럼 화려한 옷을 찾아 입고 심지어 제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가끔은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여자 고객들과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 이게 다 영업의 일이라고 돈을 벌어오는 게 쉽지 않다고 오히려 뭔가를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아갈수록 돈이 더 들어와서 남편의 콧대는 더 커지다 보니까요.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보험 일을 잘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이 조금 나아지자 양쪽 부모님에게 선물 좀 사자고 하는데 그때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양쪽 부모님 덕분에 잘 된 거잖아. 당신이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지금은 보험일로 어머님이든 도와줬고 우리도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번 어버이날에는 친정이랑 시어머니에게 선물 좀 좋은 걸 해주자고.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겨졌다. 마음에 새겨야 할 속담이 하나 생각났다. 더러운 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을 회피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갈수록 그와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커졌다. 옷에는 관심이 없던 남자가 이제 시어머니처럼 화려한 옷을 찾아 입고 심지어 제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하고 사람들 만나러 나갔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여자 고객들과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화를 내려 하면 그것이 모두 영업의 한 부분이라며 돈을 벌어오는 게 쉽지 않다며 제게 이야기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닮아가며 가는 과정에서 집안의 돈은 쓸수록 많아지고 남편의 자부심도 더 커져갔다. 그 후로는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다. 남편은 보험일에 정착한 뒤 더욱 잘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잘 이루어졌어. 당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지금은 보험 일을 하면서 어머님이 그럴 수 있게 해주셨다. 조금은 안정돼서 이번 어버이날에는 친정과 시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픈데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게 안 그래도 나도 이번 어버이날은 신경 써서 챙기려고 했어. 근데 우리 엄마 생일이 어버이날보다 조금 먼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선물부터 살까 했어. 양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사자고 제안했더니 남편도 기꺼이 동의했어. 맞다. 엄마 생일이랑 어버이날이랑 겹치나 봐. 알겠어. 엄마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물어봤더니 이미 물어봤더니 엄마는 필요 없고 그냥 백화점에서 옷을 사달라고 하셨어. 엄마는 옷을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 전에는 0이라면 사치스럽고 명품 들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엄마가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는 백화점으로 갔는데 엄마는 모피코트를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어. 모피코트는 여름에는 좀 이상한 선택 같아서 여름에는 입을 옷 등을 사는 게 좋다고 말해주었어. 그래도 엄마는 모피코트를 원했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지만 모피코트의 값은 예상 이상으로 비싼 걸 알게 되었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엄마에게 하나 사주기로 했지만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 결국 남편이 하나 사주겠다고 했어도 매장에 가서 가격을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 엄마가 비싼 롱코트를 원하셨고 그에 대한 가격을 봤더니 정말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 남편의 수입을 아껴서 시장에서 음식이나 옷도 잘 안 산 적이 있는데 모피코트의 가격을 보니 더욱 당황했어. 엄마는 우리 상황을 알까 모르겠지만 점원에게 아들이 선물로 사준다고 해서 자랑을 하셨어. 역시 모피코트의 가격 때문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이 사주겠다고 하면서 모피코트를 사주기로 했어. 이런 계속된 모습을 보면서 아들로서 자랑스러웠어. 어머니는 싱글방고 쓰면서 한참을 구경하셨다가 모피코트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지으셨어요. 고객님, 이게 마음에 드세요? 진짜 보시는 암흑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저희 매장에 있는 것 중에 품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보세요. 다른 것들과 윤기가 다르죠. 덜도 잘 안 빠져서 편하실 거예요. 이건 비싼 모피코트 매장에서도 제일 비싼 제품이었어요. 제품 가격이 무려 800만 원이나 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엄마, 올 겨울에는 이거 입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생일 선물은 모피코트로 드렸으니
어버이날 선물로 여름 옷도 사드릴게요. 조만간 다시 오세요. 모피코트 샀으면 됐지? 어버이날 선물을 또 사드린다고. 당신 미쳤어요. 아, 당연한 거 아니잖아. 처가에도 어버이날 선물 주고 생신 선물 따로 챙겨들어요. 우리 엄마는 어버이날이랑 생일이 비슷하다고 선물 하나로 통치하자고. 그러나 남편을 화나게 하려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지? 어버이날이랑 생일은 따로 주는 게 맞아. 그러면 어버이날쯤에 다시 백화점에 와서 엄마 옷 사드릴 거야. 그때는 우리 둘이만 오게. 그럼 오늘 모피 좀 싸게 드렸어야 했다. 이제 어머니 비싼 것만 입으시는 건 알잖아. 여름 옷도 분명히 명품관에서 비싼 걸로 선택하실 텐데. 우리 형편이 그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잖아. 아직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적당히 해드려야지. 부인의 걱정을 무시하면서 건방진 행동을 한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적당히 선물을 고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약속이 있으시다면서 쇼핑백을 들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고 택시를 잡고 자리를 빠져나갔죠. 하지만 여름 옷까지 사드린다고 했던 것을 까먹었다며 카톡을 하나 받았고 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너희가 우리 집에 귤을 보냈잖아. 상자에 김서방 이름이 써 있던데 어버이날 선물로 보낸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친정집 선물을 신경 쓰지 않으려던 남편은 결국 택배로 귤을 보내려 했지만 그것도 엄마가 직접 고른 게 아니었죠. 엄마는 더 맛있는 귤을 선물하기로 했었고 말난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귤을 고르겠단 셈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는 법이 없나 봐요. 어느덧 남편은 혼자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죠. 혼자서 순삭했다고 말했지만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었네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선물 사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귤이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내 선물이 따로 있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옷을 사라는데 귤 선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버이날 선물로 대신해 드리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몇만 원짜리 귤을 선물로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그 친지에게 8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사준 분이어서 갑작스럽게 여름 옷까지 선물하니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에 대해 논의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에게 귤을 선물했고 맛있게 먹었다고 연락한 걸로 아마도 당신이 어버이날 선물로 보낸 거겠죠? 장모님이 맛있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어버이의 선물로 잘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다른 선물은 없고 그게 모두라고요. 왜 엄마는 모피 코트를 사주시고 우리 엄마와 아빠는 귤 선물로 끝이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 이유가 생겼어요. 부모님이나도 더 진야해 주려고 돈을 보내주셨다는데 갑자기 그 돈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왜 자꾸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했어요. 부모님이 걱정돼서 돈을 보내셨을 텐데 그분을 도와주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테고요. 그래서 살다가 꼭 도와드리겠다고 조언하고 돈을 벌어서 모피 코트를 엄마에게 주는 것처럼 대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뭔가 부자 노리는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선물로 친정집에 건넸는데 결국에는 서로가 결혼 후 상태를 후회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곧잘 싸움이 나도록 발전하면서 계속 냉랭해졌습니다. 둘 다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면서 먼저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신잔치가 다가오고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핑계로 축하에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결심하여 나의 옆손님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핑계로 생신잔치에 참석 안 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생신잔치를 한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신경을 쓰여 선물 골랐어요. 아마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제가 웃어 보였더니 시어머니께 심사에 든 쇼핑백을 넘겨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감사하다고 하며 선물을 받아주셨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이전에 모피 코트를 신기해 우리 아들이랑 백화점에서 명품 관광을 하는 걸 쳐다보며 알 수 있었어요. 여름 옷도 샀는데 끝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도 따로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대체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옷 선물이 끝인 줄 알았지만 다시 쇼핑백을 들고 즐거워 보이셨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선물을 열어보셨죠. 선물을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라셨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서 이걸 샀다고 하셨죠. 어머님이 명품을 사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너무 사고 싶은 명품이어서 백화점에 갔다가 카드를 긁었는데 카드 한도가 200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도가 부족해서 놀랐어요. 실은 남편이 명품을 살 생각으로 더 비싼 것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카드를 긁지 못했죠. 결혼 전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미안하다는 심정으로 남편은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제가 간호사로 일을 다시 시작해서 번 돈을 쓰겠다고 말하며 이혼을 선언했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을 넘겨주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금방 취직하여 동네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렇게 남편 없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남편과 이혼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고객을 만나면서 고남 소리도 듣고 위자료도 물었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합니다.